목사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하루 또 대신 사회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숫자가 조금 이게 줄어들어서 조라남 목사님께서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 못 오시지만 방송을 계속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주변에 알려주셔서 저녁 방송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초대석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쯤 저희가 초대석으로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저녁 방송 진행을 도와주실 김병호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성도들, 오늘도 우리 조나단 목사님은 화요일은 좀 쉬면서 눈을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이 방송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또 댓글로 또 함께 동참한 우리 식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집회 중에 하나가 내일 대전 중문교회죠. 장경동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대전 중문교회의 자교총,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이 대회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무게를 두고 계시거든요. 먼저 포스터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그 자교총 대회가 지난 장충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12개 교단에서 오셔서 함께 집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교총은 어쨌든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모임은 뭐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교총은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일단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주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직체가 되고 이게 전국 조직망을 갖게 되면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있는 대전 이제 충청권이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야 될 이유는 지금 영적인 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민노총 모임에 얼마가 모였냐? 사실 우리 민감하거든요. 뭐 2만이 모였다, 5만이 모였다, 1000명 모였다, 10만 모였다. 숫자를 보고 우리가 때로는 안도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듯이 상대적으로 이 좌파들이 이 자교총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다 할 때는 엄청난 위압감을 줄 수 있고 또 이 좌파들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반드시 우리가 깨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새 싸움에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애국 식구들이 주변의 목회자들을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본인들도 우리 대전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충청권 성도들이 내일 오후 1시에 정말로 꼭 참여해서 이 영적인 새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장충체육관에서 장경동 목사님께서 어떤 좀 결단과 어느 정도의 결의를 다지고 계시는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동영상도 하나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교총 대표로 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단순히 어떤 단체의 대표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활을 걸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영상 잠깐 함께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서 나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눈물을 주고 이런 감동을 줄까 하다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정을 정리하고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까? 이야! 우와! 우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지금 그냥 이건 내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감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모님은 내가 지켜줄게. 아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여보 이혼하자. 괜찮아. 이혼하고 아니 우리 나는- 집에서 내가 모셔줄 테니까. 나는 이제 없는 걸로 쳐라. 나 온전히 내가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치고 살아보겠다. 그렇다. 그러면 또 되겠는가? 그러다가 이혼은 좀 법적으로도 그렇고 졸혼이라도 하자. 이제 당신과 나는 졸업하고 나는 온전히 진짜 한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볼까? 아니 왜 그런 눈물이 지금 나에게 흐르는가? 아멘. 야, 저도 생방으로 저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는 이제 시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데 목사님 사실 저기서 저렇게 멘트 하신 게 어떤 쇼맨십이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원래 장경도 목사님은 웃기는 목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웃기는 게 아니라 네. 유머 감각으로 사실은 아주 고단수 설교자는요. 이렇게 웃겼는데 눈물이 나고 슬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요. 또 재미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울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고단수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장경도 목사는 늘 웃긴다고 그러는데 웃기기 위해서 조크 때로는 뭐 유머로 전화를 한 건 아니고요. 굉장한 그 심령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전 목사님도 뒤에서 뭐 엄청난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탄성을 지르시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결단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점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애국 사역에 정말로 앞장서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특히 자교총은 우리 장경동 목사님 총재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셔요. 예. 내일 또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이 자교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전 지역, 중북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대전 중문교회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전 중문 침례교회입니다. 대전 서구 도산로 431번 길 21번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강사로는 전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장항희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 외에 다수의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에 함께 목숨을 걸고 달려가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등록비는 없고요.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보시는 모든 분들은 대전 중문교회로 내일 오후 1시까지 다 총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영환 목사님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저기 댓글에 네네. 이영환 목사님 은혜 받은 찬양 저기다 올려달라고 누가 띄웠는데 네. 또 어떤 댓글엔 또 조마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조마담은 여기 없습니다. 조나단 목사님만 있고 마담은 없어요. 오타가 하신 것 같네요. 네. 오늘 한번 그 썸네일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저희가 갖고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공지, 대전으로 총집결 비상소집. 내일 대전에서 있을 자교총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빨리 전파해 주셔서 내일 대전 중문교로 총집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노총 간첩단 북한의 지령문 암호를 풀었다는 또 기사가 올라와서 그 기사 내용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이것도 정말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병원에서 네, 병원 노조, 네, 맞습니다. 의료 노조가 네,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양산에 있는 부산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다 이제 퇴원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일 원장님한테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승만 동상이 세워진다고 하는 기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하면 학교에서 다 전교조 교육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다.
한강 인도교회를 폭파시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쳤던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신 수많은 분들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까지 세워진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사파 총집결 평택 미군기지가 위험하다.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내용도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기사를 저희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 이게 참, 네,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사요. 요 기사 말고, 네, 요 기사 말고, 기사부터 보도록 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나 처음 본 극한 호우에 가슴이 철렁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대구 내려갔다가 왔는데요. 제가 딱 도착할 때쯤 대구에 비가 그치고 서울에 다시 올라오니까 또 비가 딱 그쳤더라고요.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계셨나요, 목사님? 저 오늘 태능에 있었는데 예. 조나단 목사님하고 태능에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아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뭐 한 10분 20분 요 사이에 또 막 물이 흐를 정도로 조금 시냇물이 될 정도로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져서 아마 국지적으로 지역적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애국 성도들 특별히 주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방송실에다가 한 6초짜리 오늘 대구에 비 왔던 우리 스텝이 보내준 비 오는 장면도 하나 보내놨는데요. 이따가 잠깐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에도 비가 왔다고 저기 댓글 달아놨네요. 계신 지역에 비가 많이 온 적 한번 인천 올려주십시오. 주미정님은 예. 네. 인천에도 퍼부었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오늘 진짜 엄청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양평도 비 많이 비가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아, 부산도. 부산에도 사실 비가 좀 와야 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뭄입니다. 이 저수지들이 물이 많이 모자라요. 이 저수지의 바닥을 보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 채워지질 않고 있거든요. 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비는 와야 합니다. 대구도 폭우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군산도 왔고. 네, 맞습니다. 양주 제가 보내준 영상 혹시 한 6초짜리인데 지금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방송실에 방금 창원도 보내드렸는데 왔고요. 네, 이거 크게 한번 틀어가지고 한번 비춰주세요. 비가 제가 도착 익산도 직전에 왔고. 네,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도착 직전에 저기 막 쏟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막 비가 일자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 때문에 옆으로 쏟아져가지고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 또 기사인데요. 또 동일한 기사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가 올 때마다 사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목사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수도권 1호선과 4호선 전철이죠.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또 여주에서는 70대 하천에 휩쓸려서 숨졌다 하는 기사네요. 이게 중랑천 같은데 꼭 이렇게 목사님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운동하시던 분들이 좀 그날은 좀 쉬시면 좋은데 이렇게 운동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협에 구청의 공무원들의 지시와 공무원들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가 국지적으로 갑자기 쏟아질 경우는 공무원들도 미처 대처를 못합니다. 순식간에 스스로 차를 특히 살을 몰고 들어가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차를 버리더라도 네네. 차를 구하려고 거기 차에 앉아 있지 말고 차를 버리더라도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차는 이 다음에 돈 벌어 또 사면 됩니다. 목숨은 한 번 잃으면 그건 뭐 돈 주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위험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차 안에 있다가 물이 차고 났을 때는 차 문 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무릎까지만 찼다 하면 무조건 도망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일 폭우가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숙제하셔서 그런 위험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그 전에 좋겠습니다. 구형 차들은요 뒤에 이렇게 그 마우라라 그러죠. 배기 나오는 군형에 물이 만약 거기를 손으로 막으면
시동이 꺼져요. 물이 조금만 차면 꺼집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웬만큼 물에 잠겨도요 시동이 안 꺼지고 움직여요. 차가 막 떠내려갈 정도 돼야 이게 네. 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차 안에 계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차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꼭 유념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좋은 소식 같은데요, 목사님. 예, 내일부터는 전기요금 따로 그다음에 TV 수신료, KBS TV 네네.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전에서는 한전 요금만 전기 요금만 따로 받아가고 수신료는 앞으로 수신료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KBS 방송 수신료 받는 분들이 집집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TV를 안 보는 분들은요, TV를 가지고 있지만 TV 시청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애국 식구들은 또 뭐 방송 뉴스 보지도 않아요. 노아라만 지금 4,200명, 네네. 3,000명은 또 어디를 떠돌고 계신가 또. 맞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조나단 목사님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는데 한 4,4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난 요즘에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5번을 눌러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4,400분 정도가 계시는데 나는 집에서 TV를 시청한다. 1번. TV 볼 시간도 없다. 서명 받아야 된다. 5번 눌러주시면 진짜 집에서 요즘에는 거의 TV 보시는 분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진짜 TV를 거의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거의. 한 100분 중에 1명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와 네. 해설은요, 어떤 방향의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해설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전혀 이미지가 달라지고 맞습니다.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좌파 종편 방송 종일 편파적으로 방송한다고 종편 방송이라고 할 종편이 그 뜻이군요. 때는데 종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 네. 과거에는 좌파 일색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KBS 같은 경우에 이영풍 기자님이 지금 뭐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보도국장부터 해서 다 민노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노총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보도하지 않고 현 정권,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보도만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도국장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과 방향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게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신문에서는 이제 편집하는 편집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집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논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네. 이 방송 MBC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일색으로 돼서 이렇게 부장급들이 거의 다 민노총이면서도 일정 특정 지역 사람들로 네네. 선후배로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하겠어요? 서로 간에 다 쌈싸미로 짬짜미로 네. 이렇게 편파적 방송, 때로는 좌파에 유리한 방송, 우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만하면 이것을 막 각색하고 해서 거짓 방송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뉴스는 안 보는데 FNL, 자유일보, TV 자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TV 자유일보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방송 보니까 퀄리티가 한 2단계, 3단계 이렇게 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TV 자유일보 통해서 FNL 종합뉴스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금메달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 IOC의 소트니코바, 이게 9년 전이죠. 2014년에 금메달을 따간 선수인데 김연아가 뺏긴 거죠. 네, 맞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소치 올림픽이었잖아요. 예, 소치입니다. 저도 보고 무조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은메달로 내려가고 소트니코바라는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가서
근데 뭐 국민 뭐 분위기가 이거 정말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것들을 재조사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제대로 찾아올 수 2014년도에 네.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선전했어요. 잘했는데 네, 정말 잘했죠. 점수에서도 편파 판정이 됐고 또 그것보다는 저 소트니코바라는 저 금메달 딴 선수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자기가 1차, 2차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네네. 양성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한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샘플이 훼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IOC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때 2014년하고 지금은 그 도핑 테스트 그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약물을 했더라도 이게 체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개를 다 들여다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참 진짜 이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더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다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있네요. 그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참 네, 여보세요. 요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 사이렌이 시끄럽다. 그런데 시끄럽긴 시끄럽죠. 뭐 그러나 혐오 시설 논란에 컵라면 응원. 이 소방서가 혐오 시설입니까?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 저 소리가 혐오 시설이다. 이게 너무 공분을 막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또 어떤 분이 컵라면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밑에 사진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측이 이제 그 보내주신 선물이거든요. 저 수원에 있는 수원 소방서 네네. 그 의센터라고 그래서 광교 중앙역입니다. 광교 중앙역 주변에 있는 12만 명, 네네. 12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소방대인데 네네. 소방대가 이렇게 출동할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고 급하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화재가 난 현장에 출동할 때 그 앞에 소방대 앞에 있는 어느 특정 아파트에서 집단 민원 제기하고 지금 항의를 하겠다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를 없애달라, 이동해달라, 네네. 그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집단 그 이기주의에 빠져서 맞습니다. 예.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불나서 출동하는데 한 사람 뭐 이렇게 뭐 열쇠 열어주시오, 뭐 물에 빠져 이럴 때는 사이렌 안 울려.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는 네네. 화재 진압을 위해서만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데 맞습니다. 12만 명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이 특정 아파트에 사실은 이 주민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또 컵라면을 지금 저렇게 익명으로 드리면서 기부자분이 편지도 쓰셨대요. 그 밑에 좀 내려보겠습니다. 쭉쭉 내려보시면 그 밑에 또 이렇게 정리된 글이 또 하나 있는데 좀만 더 내려. 예. 저는 희귀 난치성 환자로 119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으며 수년 전 광교산 화재와 강원도 화재를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소방관님들의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참 감사의 편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컵라면을 보냈네요. 네. 또 이 기사 보면서 고난 극복 사명자 전도사님은 갑자기 또 컵라면이 땡기신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컵라면과 함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이 그 밑으로 좀만 더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았냐면 SNS에 이렇게 달렸대요. 저 동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9에 전화하지 마라 진짜. 같은 광교 주민으로 부끄럽다. 소방서와 소방관, 병원과 헬기 등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한테 혐오 시설이라니. 이 센터 계셨던 반장님들 모두 친절하시고 착하시고 업무 허술이하는 법이 없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광교 주민입니다. 극소수 악성 민원이 있는 것 같네요. 광교 주민 다수의 생각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특정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저 이제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 전체가 결의해서 이 혐오 시설이라고 그렇다고 사이렌 안 울리면 됩니까? 그렇다고 소방대를 없앨 수 있어요? 맞습니다. 참 1분 1초를 앞다투는 소방대원 분들이 목숨 걸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 진짜 소명식 갖고 하고 계시는데 소방센터 앞에 소방센터인데 네. 그 앞에 사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행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위급할 때 소방대에서 빨리 출동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마움을 갖고 이 여름에 네. 어떻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다 주질 못할 망정 소방관들 이 더위에 한번 소방관 그 방제복 한번 입어보세요. 체험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입을 수가 있겠나? 얼마나 그 덥고 방진복 거기다가 엄청 더운 덥습니다. 거죠. 예. 방진복에 목숨 걸고 맞습니다. 예. 출동합니다. 참 소방대원분들이 진짜 생명을 살리러 불길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시는 기사를 우리가 접하는데 그리고 야 이런 걸 혐오 시설이라고 이렇게 참 신고를 하고 본인들 아파트에 만약에 불이 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만약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거 환경 결정할 때는 파출소가 가깝고 또 특히 소방대가 가까운 데 사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119에 도움을 받을 지금은 불 끄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대가요.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있다 할 때도 119에 신고해 주시면 이렇게 병원으로 응급 후송도 해 주시고요.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와서 또 이렇게 전문화된 요원들이 와서 출동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관들한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 초대석 게스트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병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게스트분이 스튜디오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김학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녁 방송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이 시간에. 예전에 두 번째신가요? 예전에 만났습니다. 예. 두 번째 같습니다. 네. 예. 요 저녁 시간에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연일 우리 김병호 목사님하고 이용환 목사님께서 매일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도 함께 하시는데 저희 늘 감사하죠. 밤늦게까지도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헌신하고 계셔서 뭐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교수님, 어제는 12시 반까지 했어요. 교수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아이고. 올려주셔서 그 기사 하나만 좀 올려주십시오. 선관위 관련돼서 교수님 요 질문 먼저 하나만 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선관위 무제한 받아도 위법 아니다. 금품 받고 공짜 해외여행 이게 뭔 내용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요새 선관위가 예, 드디어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실체가 드러났죠.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1명의 불법 채용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뭔가면 선관위가 이제 금품을 이런 겁니다. 이제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는데 네, 그 9이거든요. 9명인데 한 명을 빼면 8사람이 그 비상임이에요. 네네. 상근을 안 합니다. 출퇴근도 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출퇴근 안 하는 외부 인사가 예, 임명이에요. 예. 저는 그건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관위하고 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또 교수라든지 네. 뭐 또 이런 또 지역 유지들이 선관위 위원을 해요. 그럼 9사람인데 상근은 한 사람이 하고 어허, 8사람은 이제 비상근이에요. 네. 그럼 회의 때 간단 말이죠. 그 회의 때 가면은 그 회의 수당을 줍니다. 네네. 다 주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8사람에게 줘야 될 그 수당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그거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네. 그걸 이제 모아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이제
전원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네네. 국내 여행도 가고 뭐 전별금도 주고 뭐 등등으로 돈을 썼더만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가야 될 돈을 안 주고 네네. 그 돈을 업무상 횡령을 한 거죠, 저 사람들이요. 예. 근데 업무상 횡령인데 여기서는 무제한 받아도 위법 아니다. 이게 왜 저런 말을 쓰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제 선관위가 지금 그동안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네. 타 기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근데 돈을 뭐 얼마든지 받아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건 예컨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논리가 된 것이죠. 근데 진짜 약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선관위에서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수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밥 한 그릇만 누가 선거 때 이렇게 대접을 해줘도 그거 적발해서 고발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은 참. 내부적으로 원래 이 비상근 위원들한테는 보수가 원래 무보수로 명예직인데 다달이 몇백만 원씩을 줬다는 거예요. 받아갔다는 거죠. 그건 뭔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는 네네. 지난번에 노종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보수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월정에 200 몇만 원씩 갖다가 매달 지급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임 선관위 위원에게는 네네. 회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주고 자기들이 모아서 단체로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듣고 시청자분들이 곳곳이 다 썩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네네. 썩었기는 게 지난번에 소쿠리 투표인가 뭔가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됐고 그 노종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대법관인데 노종이가 그 선관위 대법원 중에서는 네. 대법관 중에서는 서열이 한 10위밖에 안 돼요. 노종이가. 네네. 그런데 김명수가 노종이를 갖다가 중앙선관위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위촉을 했어요. 왜 위촉을 했겠는가? 노종이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종이가 지난번 대선도 주관하고 네. 지방선거도 주관하고 내년 총선도 주관한 다음에 야, 임기를 참. 마치도록 네네. 하라라고 한 사람이 노종이에요. 그럼 노종이가 어떤 또 일을 했느냐? 네. 잘 아시는 이재명이가 근데 그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에서는 뭐 거짓말을 해더라도 허위 사실이 안 된다라고 한 주심이 노종입니다. 그렇구나. 예. 노종이가 그 부에서 주심을 하다가 네. 이걸 전원 재판으로 넘긴 거예요. 넘긴 주역이 노종입니다. 권순일이는 그때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이고 네네. 그 주역이 노종이에요. 노종이가 그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네. 김명수가 노종이를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이제 딱 등장하시니까 네. 벌써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교수님 그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5분 뒤에 하나만 더 예, 여쭤보고 그러세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또 책이 하나 나오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 방송 때마다 평택 미군기지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한 갈등과 긴장과 고조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1분짜리 쇼츠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교수님께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메가드 동상을 해체하라. 절벽을 철수하라. 27일 평택의 미군 기지를 포위하는 인간 떼이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450만 평, 둘레 18km를 핑크색 차원을 이용해서 완전 포위하고 평화협정 할 거 아니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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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교수님 이
이 영상 사실 아침마다 몇 번씩 목사님께서 함께 네네. 시청을 해주고 예. 계시는데 평택 미군기지에 인간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이 시위가 네. 뭐가 결정적으로 어떤 게 가장 위험한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좀 부탁을 좀 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때는 미군 철수하라라는 네. 이제 구호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그 다수가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지금은 예컨대 이번에는 7월 27일 날 정전 협정 그날을 염두에 두고 미군 기지 전체를 인간 띄기를 하고 네네. 하는 행사를 저 사람들이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저들의 행태에 정복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또 국민들도 상당히 선동이 무뎌진 됐다. 예. 선동하고 있고 예. 무뎌진 상태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저 일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이게 저 미국에서 바라볼 때에도 예, 맞습니다. 상당히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기 평택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서 자유를 지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위로가 되는 면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저 미군 기지 전체를 띠를 둘러서 나가라라고 하는 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에 대한 도전을 좀 저 사람들이 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들이죠. 네. 기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보니까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7월 27일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유동열 원장님, 이동 원장님 한번 여쭤봤더니 이 여성들을 먼저 앞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5년 전 광우병 선동 사태 때에도 왜 유모차 부대가 네, 나왔어요. 예, 그 예. 엄마들이.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했던 것처럼 먼저 이 약자들을 앞세워서 여성들이 먼저 갈 때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또 한 번의 정권 차원의 어떤 문제가 발생시키도록 하려는 선동 전술 중에 하나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네네. 여자들이 이제 하게 되면 네네. 이제 우리 경찰이 맞습니다. 여성들을 할 때 네네. 뭐 어디 만져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신체 접촉만 해도 성추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그 경찰들이 맞습니다. 저걸 예.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둔 행동 같습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있는데요. 다음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 즉각 중단하라. 이제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근데 이 확인해 보니까 이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건 공격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네, 예. 방어하는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방어하는 훈련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좌파들이 선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은 예.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가 뭐랬냐면 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문재인이랑 결이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얼추 잠깐 들으면 네네.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피해가 발생. 피해가 가고 네. 또 재산 피해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겨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지만 네네. 아니 그러면 더러운 우리 평화가 더 낫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6.25 때 북한이 남침했으면 우리가 바로 항복해야지. 맞습니다. 왜 예. 싸워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요. 예. 백령도나 연평도를 이제 만약에 걔들이 점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띄워줘야지. 네네. 그러니까 이 제가 참 좌파들이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미 연합 훈련을 해야지 국방력이 강화가 돼야 우리가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훈련을 하니까 이 긴장이 고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끊임없는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대화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데 아니, 훈련이든 연습이든 북한에다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예. 늘 하잖아요. 네네.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 맞습니다. 예. 우리가 미소 냉전도 왜 끝났느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강력한 힘의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소련이 꼬랑지를 내린 거죠. 비등비등하면요 네네.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한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인생을 살면서도 저희가 다 경험하는 건데 네. 어린 아이들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아빠가 딱 등장하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게 당연한 예. 건데 예. 왜 이런 문제로 사실 그래서 이 드는 생각이 저들도 알고 있으면서 지령이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선동전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참. 그 우리가 조금 네네. 전에 그 애들 싸우는데 그 이제 부모가 등장하면 네, 네, 맞습니다. 든든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컨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임기 시작이 1년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맞습니다. 열심히 네. 나와서 맞습니다. 목숨 걸고 당신을 지켜주겠다 말이죠.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야. 그게 없이는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네네. 촛불만 있었고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이 없으니까. 없었잖아요. 예, 예. 다 방 안에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에 대해서 상당히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네.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정말 간발의 표차로 대통령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속에 있는 본심을 이야기하면 그걸 지지해줄 지지 세력이 지금 현재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걸 보면 전광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에 1등으로 공로가 네.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것까지도 지금 제1선에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여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네.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이 목숨 걸고 이 정권을 창출하려고 예. 목숨 건 싸움이 없었다면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됐겠는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상 진 거예요. 맞습니다. 심상정의가 80만 표를 가져갔다고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애국 세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네. 이 문재인에 의한 이 나라의 고통을 이제는 좀 잠깐 유보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결을 해 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예. 교수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충체육관에서 네. 자유총연맹에서 하셨던 연설 있잖아요. 네네. 저도 들으면서 약간 감탄을 자아냈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6년 동안 예. 그보다 또 이 마음에 네. 와닿는 정말 속이 후련한 연설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근 6년간 예. 문재인 정권 5년에 윤 대통령 1년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나갔죠. 예. 6년 동안에 처음 듣는 속 시원하지만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야, 근데 진짜 대통령으로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외부 압박이 분명히 들어올 걸 알았을 텐데 네. 지켜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워딩도 나올 수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뒤에 맞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더 말하기가 쉬운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새로 발간한 책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책 말씀드리기 전에 예예. 조금만 아까 두 분 방송을 잘 하시는데 네. 하나 이제 헌법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네. 신문하고 방송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신문과 방송의 이제 객관성, 중립성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신문은요. 네. 신문은 중립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신문은요. 네. 원래 태생적으로 신문은 사주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방송은 네. 주파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강력하게 객관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네. 자유일보라든지 신문들이 각자 자기의 성향을 맞습니다. 드러내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방송은 네네. 우리가 KBS 수신 좀 못 나겠다 말이죠. 또 또는 맞습니다. 분리해라라고 예, 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 저 방송은 네네. 혼이 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송에는 강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네, 네네. 직접. 네, 그러나 신문은 법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 신문의 자율성에 네네. 맡기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지금 아까 그 이제 김명호 목사님과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네. 이 보도국장이 참 중요하다 예, 예. 했는데 그 국장의 어떤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방송국에서 데스크에서 그걸 다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자기의 그렇습니다. 성향과 맞지 예. 않으면. 그 방송국이 그 제안하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아. 방송국은. 예. 그러나 신문사 같은 경우는요, 에이 뭐 그지 같다라고 할 수 있어도 그건 우리가 네네. 저 참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신문이요, 네네. 1000개가 넘어 1000개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 훨씬 많네요. 예.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기레기 같은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네네. 다만 방송은 우리가 방송법에서 네. 명백하게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네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책 여기 화면에도 좀 띄워주십시오. 그 아마 교수님 아까 전에 잠깐 밑에 올려주셨던 요거를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영화 배우가 나타났네 오늘. 예. 멋지십니다.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뭔가면 네. 이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책이 나왔죠. 제가 오다 쭉 써놨습니다만 진화론의 허구를 입증하는 김학성 교수의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는 다윈을 법정에 세우며 진화의 거짓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법정에 세우다 밑에 보면요,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돼 있거든요. 빨간 글씨로.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일부러 좀 인상 쓰는 걸로 사진을 이제 우리가 컨셉을 아, 잡아봤어요. 예. 아, 네네. 요거는 무서워요. 오른쪽 거는 이제 그 이 국민헌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웃었지만은 여기는 이제 좀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렇게 좀 포즈를 좀 잡았는데, 네.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저 책을 쓰게 된 이제 배경은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입니다. 네. 6년 전, 그러니까 정년 3년 전에 네네. 보통 교수들은 정년 후에 뭘 할 것인가를 다 한 번쯤 고민합니다. 네. 고민하는데 보통 이제 이공계통 교수들은요,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뭐 회사라든지 거기에 뭐 고문으로도 가기도 하고 해서 몇 년간 일을 더 해요. 네. 그런데 법대 교수들은 뭐 불러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로펌에서 좀 이렇게 불러주는 데도 있지만 저같이 헌법 교수는요, 국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본업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헌법 교수하다 왔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더 좋은 얘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마침 제가 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제가 전공인 헌법을 좀 버리고 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 일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예, 해보고 예. 가야 되겠다. 예, 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하는 이제 그 일이 될 터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를 좀 입증하는 공격하는 그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씩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네. 일반 신문에다 칼럼을 좀 썼습니다. 네네. 칼럼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언론사를 보면 보수 우파가 적잖아요. 네. 대부분 다 좌파로 이제 넘어가 있는데, 근데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는요, 모두가 다 지금 진화론자입니다. 모두가 진화론자예요. 네네.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찬 성격이 좀 있으니까 이제 진화론을 비판하는 뭐 그런 글을 실어둘지 모르겠지만 일반 신문은 다 진화론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사가 안 실어줬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좀 네네.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제 한 30편을 썼거든요. 네네. 30편을.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진화 비판을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을 좀 해보고자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예. 애국 운동하느라고 아, 네. 저걸 책으로 못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책으로 낸 내용은 이미 완성돼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진화 비판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좀 많이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하죠. 자료가. 예.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이제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이걸 사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 예. 사진 작업 쭉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내게 된 것이에요. 네. 교수님, 요 책은 어떤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을까요? 저는 제 첫째 목적은요, 이 우리 교인들한테 좀 제가 교인을 상대로 한 책입니다. 예.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옆에 김병호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 교수라든지 네네. 크리스찬 법조인 또는 뭐 의사 이런 분들 전문가 집단 네네. 또 하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하고 대학원에 다니는 그런 이제 우리 기독 청년들을 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제가 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진화 비판하는 저명한 분이 두 분 계세요. 김명은 교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재만 선교사 네네. 두 분이 양대 산맥인데 그분들이 이제 좋은 강의를 많이 하셨고 양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예. 듣는 분들이 재미는 있는데 이 전파력이 어떨까 싶어서 저는 한 2시간 정도의 제가 그 고민한 내용들을 네네. 전문가 집단하고 제가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책은 저희가 한 200페이지 되지만은 네. 제 강의 목표는 바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많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지질학에서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뭐 5천만 년, 수억 년 걸쳐서 퇴적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에 학생들이 많이 혼동합니다. 또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교회의 연대와 네네. 역사와 지금 과학하고 서로 안 맞아요. 하다 보니까 교회 측에서는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하는 것도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자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의 근거를 보면 진화론들이 다 안 맞아요. 연도가 안 맞는다고요. 네네네. 근데 성경하고도 일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서로 다 틀렸다로만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쓴 사람들은요. 네네.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듣게 되고 교회 오면 창조론을 갖다 믿게 되고 네네. 이중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의식 있는 학생들이 동위원소 문제가 되면은 네네. 이제 회의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 책에서 저걸 다 강의할 수 없지만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해서 아주 컴팩트 있게 해서 한번 네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제가 하늘나라 가야 네네. 베드로도 근데 들어올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제가 네네. 헌법에 따르면 헌법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 4월 10일 끝나면 네.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목사님이 또 다른 거 하시면 네네. 거기 또 이제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은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한번 저 일을 좀 해볼까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지금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책 구입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지금 작게 나와 있는데 1522-868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책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서점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잘 모르겠다, 나는 가기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22-8686으로 전화를 주셔서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주변에
전도 대상자분들이라든지 교인분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저기에 보면 네네. 다윈을 법정에 세우던데요. 네. 한 달 전에 네. 이대의 그 최재천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윈주의자입니다. 그 이제 동물학인가 뭐 생물학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 다윈의 사도들. 예. 그 뭔가면 예수님의 사도가 12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킹해서 다윈의 사도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윈을 지지하는 12사람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냈어요. 참. 네네. 그래서 그 이 다윈 행전이라는 말도 써요. 사도행전을 또. 같이. 네네. 근데 마침 제 책이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지금 제가 믿는 분들을 주로 목표로 했지만 이 다윈주의자들도 아마 읽을 거예요. 예. 왜냐면 밉잖아요. 다윈을 법정에 세우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 진화론자들은요 다윈을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식격하고 둡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네네. 그러니까 다윈을 공격하면요 저 사람은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는데 네. 참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니네가 하는 게 허구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법학자가 왜 저런 책을 썼겠느냐 할지 몰라도요. 지금 이제 이과계통의 그 원칙은 뭔가면 지질학하는 사람이 생물학 얘기 안 합니다. 또 생물학 교수가 저 천문학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얘기하는 즉시 그건 예컨대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법학 교수가 왜 남의 분야를 떠드느냐? 남의 분야가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이 다윈을 진화론의 허구를요. 네.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과학을 모르니까. 그러나 상식적인 입장, 저 주장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저는 저 장로기 때문에 창조론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창조론 입증은 우리가 김병호 목사님 같이 목회자들이 주로 그걸 담당하시단 말이죠. 네네. 저는 창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진화의 논리가 과연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맞느냐 이거를 제가 네네.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책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가 30편의 그 이 칼럼을 썼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한 편 한 편 쓴 것을 정성껏 썼겠죠. 예. 그다음에 저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제가 칼럼을 낼 때 우리 박연미 권사한테 꼭 제가 검열을 받아요. 예. 왜냐면 항상 글이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 보고서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저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거 보완했거든요. 네네. 박연미 권사가 이해가 되면 다른 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 박연미 권사란 우리 장로님의 부인이십니다. 네, 예.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박연미 권사가 늘 검열을 해가지고 예. 통과가 되어야 아, 본인이 뭐 그 글을 고칠 수는 없지만 네네. 읽고 이해가 되느냐 그걸 제가 항상 검열을 받았거든요. 일반 독자들이 볼 때 다 네.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다 만들기 그럼요. 때문에. 박연미 권사가 맞습니다. 이해했으면 다른 분 다 이해해요. 네네. 맞습니다. 기님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책 구매는 아래 아까 전화번호 1522-868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교회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또 교수님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내일 대전에서 자교총 행사가 목사님께서 있다고 하시는데 있죠, 예. 그 자교총 포스트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행사니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네. 꼭 드려라 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에 장충체육관에서도 자교총 행사가 있었는데 성황리에 정말 성황이라는 말 하면 예. 안 되고 어마어마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내일 자교총은 이제 장경동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중문 침례교회에서 이제 네. 열리거든요.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몰수히 다 모여달라고 네.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재밌는 것은요. 어제죠. 어제 보니까 내일 중문교회에서 자교총 집회를 하는 것을 어제 장경동 목사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예. 점심 때까지 점심 같이 했거든요. 예. 정 목사님 같이 했는데 네네. 점심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냐고 행사를 예. 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전 목사님을 모시는 분들이 5분 대기조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긴 하는데 조금 줄여야 됩니다. 3분 대기조입니다. 3분 대기조니까. 성령의 역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장경도 목사님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 지역이 아니라 내일 모시는 분들은 충청 남북도, 맞습니다. 대전, 그다음에 세종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에 힘을 실어 주시고 정말 교회 이외에는 네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내일 저길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면 목요일 날 예. 1시에는 이제 대구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요일 날 2시에 예. 우리 시청에 네. 시청에서 이승만 대통령 다시 재조명하는 그 큰 우리 이 포럼이 열립니다. 예, 예.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큽니다. 교수님. 왜냐면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7월 달에 서거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모하는 의미에서 대규모 학술 집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금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직접은 축사하러 못 오는데 예, 예. 대독을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께서 그거 열심히 하라고 내일 안 와도 된다라고 예, 예. 면제를 주셨어요. 아, 네. 보통은 면제를 잘 안 해주시는데 네네. 목사님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저기 못 가지만 대신 이제 그 말씀을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목요일 날 2시 네. 시민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사를 그냥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 그다음에 카이로 선언에서의 이제 역할, 건국에서의 역할, 6.25 때 역할, 네네. 교육에서 역할 이런 걸 갖다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네네. 우리 사계에 상당히 저명한 교수들한테 예, 예. 부탁을 미리 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귀한 네네. 발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 우리 충청도권에 계신 분들은 자교총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며칠 전 그 장충 체육관에서 열렸던 그 열기가 네, 계속 이어질 맞습니다. 수 있도록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예, 했으면 예. 감사하겠고요. 또 7월 2일 날은 또 대구 분들은 뭐 대구 집회 가시겠지만 서울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하거든요. 예, 예. 시청에서 하니까 오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댓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박연미냐 박연미냐 박영미도 아니고 박영미냐 박현미도 아니고 박연미입니다. 연미. 연할 연자 아름다울 미자 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충근 박사님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가 계시죠? 예, 지금, 미국에 가 예, 계신 예,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어떤 포럼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요. 미국에 가 계시다는 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초대석 시간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6,300명 정도는 예. 늘 오시네. 예, 맞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오시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뭐 2,000명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밖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예. 이제 잘하시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 계실 때도 9,000명 돼야 됩니다. 저게. 네. 그렇죠? 그래야지 조나단 맞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가야 9,000이고 안 오면 6,000이구나. 예,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조마단 목사님 오셔야 어떻게 좀 이게 운영이 잘 되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대석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잠깐 미군 철수 영상 보면서 우리 교수님은 이제 퇴근을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수님. 밤늦게까지 우리 애청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여러 우리 애청자들 덕분에 우리 노아라가 훨씬 더 크게 세워지고 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 좀 귀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내가 너 동상을 해체하라.
미군기지 450만 평, 둘레 18km를 핑크색 차원을 이용해서 완전 포위하고 평화협정 할 거 아니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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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네, 초대석 시간 마치고 이제 또 남은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아까 전에 그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 화력 경매훈련 즉각 중단하라 했을 때 목사님께서 북한에다가 할 말을 왜 우리한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은 북한을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도발하지 우리는 북한을 쳐들어가거나 도발하지 않습니다. 밑에 쭉 한번 내려보면 1990년도 이후에 북한의 어떤 대남 도발에 대한 쭉 내려주세요. 또 많이 내려주시면 계속 내려주세요. 1990년대 이후 도발이니까 이건 40년도니까 더 많이 내려야 되겠죠? 네, 쭉 내려주시면 띄워주십시오. 네, 띄워주셔서 괜찮아요. 90년대, 70년대고 네 이제 80년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90년대만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도 없는 도발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조금씩 올려주세요. 제4 땅굴을 발견을 하고 올려주세요. 네, 한중 합작어선 남해 6호 납북 사건, 제2 승영호 납북 사건,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 사건, 판문점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 사건 계속 쳐들어 계속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인천 무장공비, 교동도 무장공비 침투, 임진강,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발언, 북한의 IAEA 탈퇴, 구국전이 사건, 판문점 무장공비 침투 사건. 목사님 여기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내용도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러면 다 기억나죠. 전체 다. 예. 예. 와, 저 밑에 이한영 암살 사건. 네네. 예. 저건 어떤 사건인가요, 목사님? 저거는 김정일인의 식구죠. 처속하라고 써 있네요. 예, 식구입니다. 예. 참 밑에 계속 또 한번 보겠어요.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 저 보면 제1 연평해전 저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00년대 들어서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 그때 여기 초대하려고 했다가 그분 맞으신가요? 김동식 목사님 납북 아닙니다. 사건. 그건 간첩 김동식이고요. 다른 분이시죠. 저분은 북한 그 탈북민들 돕다가 납치된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군 철원군 DMZ에서 그리고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에서 LL 침범 제2 연평해전이 발생을 했었고 뭐 계속 쭉 내려주시죠. 그냥 쭉 이렇게 많은 북한의 도발이 지금 2007년, 8년, 9년, 2010년 쭉 계속 내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미사일 쏜 거 보세요. 계속 미사일 이렇게.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을 도발한 이 역사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북한에게는 한마디 하지도 않고 미군과 훈련할 때마다 좌파들은 왜 계속 전쟁 연습을 해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냐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팩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도발해 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군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우리 군을 향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차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맞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크고 작게. 그럼 북을 향해서 뭔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게 좌파죠. 그러면서 미군은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 한미 군인들이 같이 연합훈련, 우리는 방어훈련이거든. 거의 방어훈련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이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훈련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는 방어훈련, 그다음에 상륙훈련
이런 육해공 연합작전훈련, 팀스피리트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우리는 방어하는 걸 뭐라고 그러고 왜 때리는 사람 보고는 말을 안 하고 막는 사람 보고만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계속 이런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선동한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가니 그 안에 대한민국 내에 선동당한 그런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게 가장 비극적 사건이 아닌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기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파업 이제 이틀 남았다. 보건노조 7대 요구 해법 제시하면 파업 재검토하겠다. 저게 해법 뭐 검토한다고 그래서 파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하는 건 합니다. 예, 예. 참. 들어주면요 네네. 계속 저거 맞습니다. 예. 끌려가야 돼요.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노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다음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양산입니다. 부산 옆에 양산 부산대병원 입원 환자 퇴원 조치 입원한 분을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보건의료노조가 14일 날 13일 날 총파업을 하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선생님, 진짜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렇게 파업을 해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이 다음 기사에 보면 뭐 띄워주십시오. 다음 기사도 의사만 빼고 모두 총파업을 한다. 역대급 의료 혼란 현실화되나라고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계속 노조에게 지금 사실상 이전 정권 계속해서 끌려다녔었잖아요, 목사님. 이런 노조 활동에. 근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민노총이건 어디건 노조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네. 가짜방송 만들듯이 특히 서울대학병원 네. 이건 국가가 우리가 세금으로 많이 지원하고 운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이 앞장을 섭니다. 또 의사만 빼고가 아니라 의사들 빼놓으면요. 네. 간호사 선생들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차트 자체를 네네. 간호사 선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의사 선생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료실 안에만 안 진료 되기 자체가 안 때문에. 됩니다. 참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예고 파업권 확보 여부가 분수령이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 계속 총파업을 하고 여기에 동참을 예고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정말 끌려다니지 말고 이번만큼은 좀 완수해서 제대로 된 노동시장도 좀 제대로 좀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노조나 이런 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야 뭐 노조를 찬성한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노조에 다 가입돼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네네. 민노총에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네네.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런 지각이 분별력이 있죠. 근데 이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노동업계에 대한 노동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소리를 하면 들어줄 만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윤석열 물러가라고 하는 게 195로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라 노조는 예. 자기 노조원들을 지키고 맞습니다. 예. 어떤 복지, 예? 식사 문제, 뭐 휴식 노동 환경 이런, 개선인데 노동 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네. 이런 것 때로는 월급 문제도 회사하고 서로 노조가 의논해서 노사가 의논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길바닥으로 뛰어나서 왜 정치 집단을 뛰어나 이제는 간첩 집단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미 규정이 됐죠. 언론에서 드러났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거는 이제는 뭐 어떻게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전 요 다음 기사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네, 요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판결에 항고한 경찰 또 기각했다. 대한민국은 집회에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이 민노총 집회는 이게 합법 집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이제 야간 집회를 불허한다고 돼 있고 예. 아무리 합법적인 집회라도 네. 야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집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경찰과 합의된 길로 가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길로 가다 경찰과 또 마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집단한테 법원이 이거를 계속 허용해 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저 판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좌파 판사겠죠. 김영수가 임명한 네네. 판사인가 보죠. 참 진짜 이런 불법 집회, 불법 시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참 제대로 헌법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빨리 법원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까 전에 댓글 올려주신 것처럼 곳곳에 진짜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바꿔야 될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참. 다음 또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최근에 계속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요게 지금 메인 기사인가요? 위에 또 글이 없나요? 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여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사인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 내는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관된 답정처가 윤 직접 답하라 하면서 결국에는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는 답하라라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교통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그런 식으로 이 괴담이나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섰잖아요.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죠. 네네. 근데 저 고속도로 그건 간단한 겁니다. 제1안이 있고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이 있었던 그 땅에는 현재 군수 말고 바로 저 직전 군수였던 정동균 전 민주당 소속 군수의 땅이 거기 있어요. 그 셀프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쉽게 말하면 네네. 인터 체제 만들고 땅값 올리겠다는 것이죠. 네. 이야.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안 됐고 왜 또 이번에는 저렇게 물고 뜯고 하는 건지. 이미 이 안도 네네. 이 강화면 쪽에 이 안도 2018년에 이미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네. 요 말고 다음 기사. 요 다음 기사. 이 다음 기사요. 네. 요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국민의힘 같은데. 이리 가면 군수 땅. 저게 이제 정동균 군수 땅이 네. 일 안에 있고요. 예. 저쪽으로 가면 총리 땅. 김부겸이 땅이 또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 양평옥은 민주당 게이트다. 참. 그래서 이리 가면 네네. 정동균 전 민주당 소속 군수. 네네. 저리 가면 민주당 김부겸 총리 지냈죠. 김부겸이 땅. 근데 김부겸 총리 땅은 조금 있어요. 작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민주당도 다 그 안에 걸려 있는데 이걸 굳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걸어서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이 정권 끌어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정치적 도구로 이걸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희룡 장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오늘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굳세어라 금손화가 아니고 양평 도시고속도로 백지와 승부 띄운 원희룡 응원 화환이 줄을 섰다. 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화환이 쭉 늘어섰다고 합니다. 살짝만 올려주십시오. 원희룡 팩트 말에도 가짜뉴스 프레임만 양평 전 사업 추진 전면 중단한다. 요 다음 기사의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장관님 힘내세요. 국토부 앞에 들어선 원희룡 응원환 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님을 응원한다고 이렇게 쭉 보내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화환을 쭉 보내줬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스탠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좌파들한테 당하고 있지 말고 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렇게 세게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네네. 당연히 잘하는 짓이죠. 잘하는 일이에요. 네네. 아마 이제 결국은 이 양평 군민들의 문제니까 네. 강화면이냐 뭐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 이거는 양평 군민들이 군민 투표를 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에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거기 누구 땅이 있든지 관계없이 맞습니다.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 편의 시설에다가 맞게끔 해줘야죠 이게.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네네. 어느 쪽이 더 많이 어느 면 쪽 사람들이 혜택이 많은지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거의 막바지 기사로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양평 막무가내 괴담 총공세, 국민의힘 지도부 어디에 있나라는 이제 기사인데, 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상 야당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이철규 사무총장도 유상봉 강민구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들이 나서서 네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맞습니다. 가짜뉴스 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초적으로 나서달라. 결국에는 진짜 광화문 애국,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광화문 애국 세력 이외에 이러한 일들을 막을 사람이나 세력이나 단체가 있느냐, 근데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국회의원들은요, 정치인들은 표를 늘 생각합니다. 자기를 어느 쪽이 더 지지하는지를 네네. 늘 저울질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죠.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태원 참사 투쟁 동료 지령문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민노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냐? 계속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이태원에 그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지령문을 살펴보니까 이태원 사고를 이런 식으로 선동해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 지령문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역도돔의 퇴진. 이런 것들이 북한의 지령문 안에 발견이 됐는데, 그 지령문을 받은 지 4일 뒤에 진짜로 촛불 집회 때 북한의 지령문에 적어서 내려왔던 문구를 들고 촛불 시위에 나왔었다. 이제 그 자료 내용입니다. 그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광화문 처음 나왔을 때 북한이 어떤 지령을 내리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주사파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막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북한 지령문을 받고 있는 이 세력 단체, 민주노총부터 해서 뭐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 지령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 북한의 지령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귀에 익숙한 구호가 예. 이게 나라냐.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나라냐는 저 익숙한 구호인데 저게 북한에서 내려준 지령문이고, 또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역도놈의 퇴진. 예. 역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역기 운동할 때 장미란 우리 차관님 했던 운동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저 역도라는 말 저것도 북한에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호까지도 그다음에 모든 이제 이 방법 자체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미니 국민대회가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총동원, 밑에 써있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총동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목사님 동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7월 15일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분주하죠. 대전에 내일 대전이고,
토요일 날 2시에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수도권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여권 되시는 분들은 오고 의무는 아닙니다. 수도권 총동원 참여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일 있을 자교총 행사 대전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고 김병호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입니다. 그래서 자교총인데 대전 대회가 7월 12일 날 내일 오후 1시에 중문 침례교에서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애국 성도들 총 직결해 주셔서 정말 영적 세일을 과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주 기선제압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그 1분짜리 영상 한 번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장충체육관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영상 한 번만 딱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서 나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눈물을 주고 이런 감동을 줄까 하다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정을 정리하고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까? 이야! 우와! 우와! 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지금 그냥 이건 내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감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모님은 내가 지켜줄게. 아니, 걱정하지 그래서 마. 내가 집사람하고 여보 이혼하자. 괜찮아. 이혼하고 아니 우리 나는- 집에서 내가 모셔줄 테니까. 나는 이제 없는 걸로 쳐라. 나 온전히 내가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치고 살아보겠다. 그렇다. 그러면 또 되겠는가? 그러다가 이혼은 좀 법적으로도 그렇고 졸혼이라도 하자. 이제 당신과 나는 졸업하고 나는 온전히 진짜 한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볼까? 아니 왜 그런 눈물이 지금 나에게 흐르는가? 아멘. 여러분 내일 대전 중문 침례교회 오후 1시까지 총 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김영호 목사님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오늘 밤도 우리 애국 성도들이 이렇게 댓글로 응원하고 또 시청을 해줬습니다. 애국하는 이 중심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연일 정말 휴식 없이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이 애국운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은 조나단 목사님께서 나오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대전 중문 침례교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